당신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세상을 미리 내다본 책이 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언이 나라가 망할 것을 예고하고 어디로 피하면 살 수 있는지까지 알려준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선시대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믿고 그 예언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책은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되었고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벌을 받았죠. 그만큼 위험하고 그만큼 신비했던 책, 그 이름이 바로 정감록입니다. 앞으로도 다가올 미래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미리 알면 대비도 쉽습니다. 미스터리 예언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저는 오늘 조선의 금서였던 정감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정감록을 믿으시나요? 믿는다면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막상 그게 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죠. 정감록은 말 그대로 정실성을 가진 인물이 감한기로, 즉 미래를 예언한 책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누가 썼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수수께끼가 가득한 책이에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정확한 저자나 연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감이라는 실존 인물이 썼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름 모를 여러 사람이 각자의 예언을 모아 정감록이 됐다고도 말합니다. 확실한 건 정감록은 조선 후기, 특히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민중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다는 점이에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열광했을까요? 당시 백성들의 삶은 기근과 전쟁, 탐과 놀이들의 횡포, 그리고 나라의 부패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말하고 그 시대에 살아남을 방법까지 알려준다면 사람들은 그 말에 혹할 수밖에 없죠. 정감록은 바로 그런 책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지금의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이 등장해 진정한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라고 예언하죠. 이 새로운 세상을 이끌 인물을 정감록은 진인이라 부릅니다. 진인은 하늘이 내려준 사람, 혼란을 끝내고 세상을 바로잡을 인물로 묘사됩니다. 재밌는 건 이 진인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는지도 어렴풋이 힌트를 줍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퍼질수록 실제 역사 속에서 자신을 진인이라 칭하며 민심을 끌어모으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정감록은 단지 미래를 말한 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감록에는 전란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까지도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어요. 십승지라고 불리는 이 지역들은 재난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땅으로 지금도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투자나 귀촌지로 회자되곤 하죠. 그러니 단순한 예언서라기보단 당시 사람들에게는 살아남기 위한 생존 가이드북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예언이 담긴 책을 나라에서 가만히 뒀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정감록은 조선 정부에 의해 반역서적으로 낙인 찍혔고 몰래 돌려보다가 걸리면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감록을 필사하고 몰래 돌려 읽고 자식에게까지 전했습니다. 정감록을 향한 사람들의 신뢰와 기대는 그만큼 간절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정감록에 나오는 예언, 진짜였을까?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였을까? 정확한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정감록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혼란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낸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정감록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미래는 정말 정해져 있는 걸까? 우리는 그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정감록이 왜 그렇게도 신비한 책으로 여겨졌는지 그 시작부터 한번 차근히 짚어볼게요. 정감록이 처음 등장한 시점은 정확히 문서로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선 후기, 특히 임진왜란 이후의 혼란 속에서 이 책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건 기록으로도 확인됩니다. 누가 썼는지에 대한 논란도 꽤 많습니다. 어떤 전설에는 정감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인이 산속에 숨어 수도하며 미래를 꿰뚫는 통찰로 이 책을 남겼다고 전해지죠. 또 다른 이야기로는 이심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심은 실제 존재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남긴 비밀 예언서가 후에 정감록이 되었다는 설도 있죠. 재미있는 건 정감이라는 인물에 대한 실존 증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정감이라는 이름도 어쩌면 책의 성격이나 목적에 맞게 상징적으로 붙여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이란 글자는 거울감, 즉 세상을 비춰보는 거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 이름처럼 정감록은 당대 사람들에게 앞날을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런 책이 어떻게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필요했기 때문이죠. 나라의 혼란, 기근과 전쟁, 권력층의 부정부패에 지친 백성들에게 정감록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그 희망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점점 더 많은 내용을 덧붙이게 됩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들은 새로운 예언을 덧붙이고 누군가는 자신이 믿는 구세주의 모습을 추가했죠. 그렇게 정감록은 하나의 책이 아니라 하나의 사상, 그리고 신앙처럼 확장되어 갑니다. 게다가 정감록은 당시 그를 읽지 못하던 백성들에게도 그림처럼 이미지로 각인됐습니다. 예를 들어 십승지라고 불리는 피난처 목록은 구체적인 산 이름, 강 이름까지 적혀 있어서 구전하기 쉬웠고
사람들은 그 장소를 찾아 실제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정감록은 단순한 종이 위의 기록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살아있는 목소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흥미로운 점은 정감록이 지역마다 다른 버전으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충청도에서 발견된 정감록은 전라도의 버전과 내용이 다르기도 하고 경상도에서는 특정 지역을 십승지로 강조해서 넣기도 했어요. 이는 정감록이 중앙에서 만들어져 하달된 게 아니라 민간에서 만들어지고 필요에 따라 수정되고 다시 만들어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정감록을 하나의 책이라기보단 집합적인 신념 체계로 보기도 해요. 재미있는 설화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산속에서 신비로운 노인을 만났고 그가 건넨 종이에 적힌 글귀가 나중에 정감록의 일부로 밝혀졌다는 이야기. 또 어떤 이들은 정감록의 예언대로 움직였더니 전쟁을 피하고 무사히 살아남았다는 전설까지 있죠. 이런 이야기들이 모여서 정감록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늘이 내려준 책이라는 신비성을 갖게 된 거예요. 결국 정감록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예언보다도 그 예언을 믿고 싶은 간절함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그 간절함은 사람들에게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진인이라고 주장하며 정감록의 내용을 퍼뜨리고 어떤 이는 정감록에서 언급된 장소로 실제 이주하며 새로운 세상을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정감록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었고 때로는 혁명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정감록을 다시 들여다보는 건 단순한 역사 공부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의 절실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정감록이 단순히 신비로운 책으로 남지 않았던 이유, 그건 바로 그 안에 담긴 강력한 예언들 때문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정감록 속 대표적인 예언 몇 가지와 그에 대한 해석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가장 유명한 예언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이시 왕조가 망하고 새로운 왕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조선시대엔 정말 파격적인 말이었죠. 조선은 이시 왕조잖아요. 그런데 이시가 무너지고 다른 성씨가 나라를 다스린다니 당연히 위험한 예언이었죠. 정감록에서는 이시 왕조가 망한 뒤 진인이 등장한다고 말해요. 이 진인은 하늘이 낸 사람, 혼란한 세상을 구할 인물로 묘사되죠. 그 진인이 나타나 새로운 시대를 열고 모두가 평등하고 풍요롭게 사는 이상적인 세상을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이쯤 되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광했는지 이해가 가죠. 고된 현실을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이 예언은 거의 구원 같은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은 단지 상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역사 속 인물들과도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정감록의 진인 예언을 믿고 자신이 그 인물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등장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홍경래입니다. 그는 실제로 정감록 사상의 영향을 받아 반란을 일으킨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백성들에게 자신이 진인이라 소개하며 부패한 세상을 바꾸겠다고 주장했죠. 결국 실패했지만 정감록이 얼마나 강한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예언은 십승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십승지는 쉽게 말해 세상이 뒤집혀도 안전한 땅, 다시 말해 전쟁과 재난을 피해갈 수 있는 피난처를 말해요. 정감록에는 구체적인 지역들이 언급되는데 예를 들면 충청도 속리산, 강원도 태백산, 지리산 깊숙한 곳 같은 곳들이 나오죠. 당시 사람들은 이 지역들을 실제로 찾아 나섰고 어떤 이들은 아예 그곳에 터를 잡고 진인이 나타나길 기다렸다고도 해요. 그런데 이런 예언들이 모두 사실이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해석이 엇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감록의 예언들이 단지 상징적 표현이라고 말해요. 이를테면 이시 왕조의 몰락은 실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부패한 체제의 변화나 개혁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진인 역시 누구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의 삶을 바꿔나가는 의지를 갖는 것, 그 자체를 말한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해석은 정감록을 민중의 심리적 해방구로 봅니다. 억압된 삶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모든 것이 바뀌고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이 정감록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거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정감록을 실제로 미래를 내다본 예언서로 믿는 이들도 여전히 있어요. 지금도 일부 사람들은 정감록에 나오는 십승지에 관심을 갖고 그 지역의 땅을 사거나 이주를 준비하기도 해요. 특히 자연재해나 사회적 혼란이 있을 때면 정감록이 다시 주목받는 현상이 반복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정감록은 단지 국내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멸망, 일본과의 전쟁, 서양 세력의 등장 등 국제 정세까지 포함한 예언들도 담겨 있어요. 이런 점에서 정감록은 단순히 개인 구원에만 머무는 책이 아니라 세상 전체의 흐름을 예견한 거대한 세계관을 담은 책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정감록을 동양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도 비교하기도 해요. 요약하자면 정감록의 예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인 현실이었고 현대의 우리에게는 그 시대의 바람과 두려움을 담은 거울 같은 기록이에요. 진인이 누구였는지, 십승지가 정말 존재하는지보다 중요한 건 그 예언들이 왜 생겨났고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냐는 점이겠죠. 정감록이 단순한 민간 예언서였다면
나라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억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책, 정말로 철저히 단속당하고 심지어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가거나 형벌을 받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감록은 도대체 어떤 영향력을 가졌기에 조선 조정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걸까요?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건 시대의 분위기예요. 조선 후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전란이 반복됐고 기근과 흉년이 자주 들었고 민심은 날로 피폐해졌어요. 거기에 권력층의 부정부패는 극에 달했고 백성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버거웠죠. 이런 상황에서 곧 세상이 바뀐다는 말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정감록은 바로 그 메시지를 가장 노골적으로 담고 있었고요. 특히 문제가 됐던 건 정감록이 현 체제의 몰락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시 왕조는 무너지고 새로운 성씨가 등장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 한마디는 곧 왕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말이나 다름없었죠. 그 자체로 이미 반역의 씨앗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는 정감록을 단순한 책이 아니라 정권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문서로 여겼어요. 게다가 더 무서운 건 이 책이 단지 글로만 존재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정감록을 믿는 일부 사람들은 실제로 봉기나 난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일어난 여러 밀란들 중 일부는 정감록 사상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예를 들어 홍경래의 난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평안도 지역의 불만을 모아 무력으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과정에서 정감록의 예언을 이용해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모았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런 식으로 정감록은 책 자체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촉매제였던 겁니다. 조선 정부는 이런 사상을 아주 경계했어요. 특히 조선은 성리학적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미래를 예언하거나 체제를 부정하는 사상은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었어요. 그래서 정감록은 금서로 지정됩니다. 금서란 말 그대로 읽는 것도 가지고 있는 것도 심지어 복사하는 것도 금지된 책이에요. 관에서 적발하면 책을 압수하는 걸 넘어서 처벌까지 가해졌습니다. 때론 고문을 통해 누가 퍼뜨렸는지 추궁했고 책을 베끼거나 소지한 사람도 엄벌을 받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렇게 단속이 심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정감록에 끌렸습니다. 오히려 몰래 필사해서 돌려보고 구전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심지어 암호처럼 내용을 숨기기도 했어요. 책에 직접 정감록이라고 쓰지 않고 다른 제목으로 위장하거나 내용 일부만 남기는 방식이었죠. 이쯤 되면 정감록은 단지 예언서가 아니라 조선 사회에서 숨겨진 저항의 언어로 기능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더 흥미로운 건 조정 내부에도 정감록을 비밀스럽게 읽던 인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고위 관료들 중 일부는 자신의 운명을 점치기 위해 몰래 정감록을 참고하기도 했다고 전해져요. 겉으로는 금지하면서도 속으론 그 예언에 귀 기울인 거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정감록이 단지 민중의 신앙이나 상상력에 머무르지 않고 당시 모든 계층의 불안과 기대를 반영하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결국 조선 정부가 정감록을 단속한 이유는 그 책의 내용 때문이라기보다 그 책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이 만든 움직임이 너무도 현실적인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엔 목숨 걸고 숨겨 있던 정감록.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오래된 예언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요즘 시대의 정감록을 꺼내든다 하면 그거 미신 아니야 하고 넘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흥미롭게도 정감록은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고 심지어 일부 사람들에겐 여전히 영향력 있는 존재입니다. 먼저 오컬트나 신비주의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감록이 일종의 예언 코드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지금 일어나는 사회 현상, 자연재해나 국제 정세 같은 걸 보면서 정감록에 나오는 문장들을 꺼내 현재와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갑자기 벌어지는 기상이변이나 경제 위기를 보면서 정감록에 나와 있던 시대가 도래한 게 아닐까,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한 현실 속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해요. 그만큼 사람들은 지금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시선으로 보면 정감록은 민속학이나 인류학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집단 심리와 세계관, 그리고 희망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학자들은 정감록을 단지 예언서가 아니라 집단적 이상향의 표현, 즉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담은 상상력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정감록에서 말하는 진인의 등장은 누구나 평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세상,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정치, 그리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꿈꾸던 그 시대 사람들의 바람을 상징하는 거죠. 이건 지금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 정감록은 미래를 맞히는 책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는 책이었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우리는 더 나은 세상, 공정한 사회, 불안 없이 사는 내일을 꿈꾸죠. 그 꿈이 정감록 속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조금은 신기하지 않나요? 한편으로는 정감록을 둘러싼 맹신이나 잘못된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언을 지나치게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두려움을 퍼뜨리거나 사람들을 오도하는 사례도 있죠. 그래서 요즘은 정감록을 역사적 문화유산으로 바라보는 건강한 시선이 더 많아졌습니다.
다큐멘터리나 드라마에서도 정감록은 자주 등장해요. 단지 과거의 비밀서가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는 상징적 메시지로 쓰이는 거죠. 예를 들어 불안한 시기에 등장하는 영웅, 세상을 구원할 인물, 그리고 숨겨진 땅 같은 설정들이 어디선가 본 듯하지 않나요? 그게 바로 정감록이 지금까지도 우리 상상 속에서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총 5편에 걸쳐 정감록의 세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신기한 예언서 같았던 정감록이 알고 보니 조선 백성들의 꿈과 절망, 그 속에서 피어난 희망까지 담겨있는 아주 특별한 기록이었죠.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역사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믿음으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흐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조용히 말을 걸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세상을 원하느냐고, 어떤 내일을 기대하고 있느냐고 말이죠. 정감록은 끝났지만 우리의 미래는 아직 쓰여지는 중입니다.